앨범이 Love Yourself로 바꾸자. 이게 차가 오래된 덕분에 CD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번 앨범 CD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아미들이 CD 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는 오래된 차가 있는 덕분에 여기 너무 지저분한데요? 그 사랑하는 것을 즐기는 이유는 그 순간에 뭔가에 푹 빠지고 좋아하는 그 상황에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 냉이 씨앗인데요. 보세요. 하트 모양입니다. 저렇게 예쁘게 오는 거는 짝을 봐요. 그래서 나비가 한 마리 왔네. 큰 까마귀다. 이 직업을 선택할 무렵에는 막막했어요. 하던 일 그만두고 나이는 들어가고. 근데 제가 그 즈음에 이력서를 몇 군데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이력서 내도 떨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나이 때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그런데 이제 숲해설가라는 직업은 은퇴자를 위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나이 들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일인 거예요. 자연의 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벌려서 사이에다가 여긴 다 앨범이고요. 저거 4개 샀어요. 5개 사서 하나는 선물로 주고, 그거는 버스 카드. 일본 잡지를 저의 뜯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GQ. 사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2018년에 방탄에 입덕하면서 사실 내가 입덕했는지도 몰랐어요. 2018년 가을에 유엔 그 영상 보다가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에 봄인 거예요. 겨울 내내 유튜브 영상을 밤새도록 보다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봄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비로소 입덕을 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매력이 너무 많아요.
정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가사들이 엄청 좋아요. 아, 퍼포먼스도 엄청 잘하죠. 진짜 칼군무라고 하는데 7색깔 무지개 같은 각양각색의 그 매력이 굉장히 한 명 한 명씩 빠지다 보면 이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미들은 회전문이라고 하거든요. 박미순. 오늘 만날 친구예요. 받을게요. 네. 미수가. 어. 아니, 여기 지금 일행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되거든? 너 어디서 와? 자기가 빼먹으면 좋겠어. 그냥 헷갈려 있잖아. 아니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 진짜 안 돼. 내가 안 될 때가 형님한테 왜 안 되죠 막 이랬잖아. 내가 그 기분 보고 있다는 난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노래할 때 그 목소리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남편이 항상 유튜브에다가 노래를 다운받아서 항상 최신곡만 다운받아 주거든. 그걸 막 듣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방탄인 거지. 그때 가지고 반이 계속 갔어. 여기만 탭으로. 우리 아들이 쓱 지나가다 엄마 그거 알아요? 뭐? 걔 나랑 동갑이야. 제가 구한 건 아닌데 저희 신랑이 우리 신랑 이해 못해서 난 말 안 하는데. 티셔츠예요? 네, 티셔츠 가방이랑 에코백이랑 영국이 봐봐, 애기잖아. 그래, 저희 태영이 딱 이 모습 나올 때가 있잖아. 네, 태영이가 태영이가 뭐 애기. 내가 보니까 보니까 2015년 정도 때야. 2015년 그래, 때. 눈기도 그렇고 모습이. 우리는 약간 누군가를 돌보고 키우고 그런 거에 오랫동안 그걸 할 때는 보통 20년 이상을 해오면서 맞아. 뭔가 그런 거가 습관이 된 거고 맞아. 그런 삶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진 거야. 근데 응. 내가 막 돌보고 막 이렇게 쏟아붓던 누군가가 떠났어. 이제 다 커서 이제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 근데 그런 순간 굉장히 쓸쓸함이 찾아오잖아요. 허탈하고. 근데 이제 방탄이 나타난 거야. 딱. 얼마나 좋아. 자,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자,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서윤아, 이거는 위험. 내려놓았어. 이거는 들고 나가다가 친구 얼굴 들고 있어요. 맨손으로. 저거 먹자. 와, 얘들아, 나뭇잎 피운다. 엄마가 참 엄하셨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어릴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큰 딸을 잡아야 동생들의 군기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지. 그래서 되게 무서우셨어요. 엄마랑 관계가 그렇다 보니까 딸과의 관계에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많이 신경을 썼는데 또 그렇게 신경 쓴 것들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너무 그래서 부작용도 사실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부모님 여의고 딸도 독립해서 떠났고 자녀가 커서 독립하는 것도 쓸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난 딸과 친구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 보니까 그걸 영원히 계속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 딸은 딸의 인생이 있고 또 그 애는 엄마를 떠나서 이제 자기만의 또 세계가 있는데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는 건데 그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돌이라는 정말 평생 가야 만날 수도 없고 나의 존재를 알 수도 없는 그 상대를 사랑하는 이 활동을 해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팬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그때는 누구나 콘서트를 갈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응원하는 팬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지금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뭔가 멀어진 것 같고 그래서 서운해하는 팬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저는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조건 없는 사랑을 했나? 아이한테? 이 아이가 넓은 세상으로 펄펄 날아간 걸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탄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막 그 더 높이, 더 넓게, 더 멀리 가는 모습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멀리 가도 좋고 이런 거. 그래서 자식에 대한 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태도가. 우리는 이 노래에서 얼씨구 좋다 이 노래 이 부분에 막 한국 사람들은 소리 지르잖아요. LA 가보니까 그거보다 앞에 우후 이거 저희는 그거 얼씨구 좋다를 잘 모르니까 제가 요즘 바쁘잖아요. 막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의 일과를 소화하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어머, 이렇게 해서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뭔가 허무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방탄소년단 좋아하면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노래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것들을 위한 그 앨범이 발표되던 당시 2019년 4월의 그 상황이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고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컴백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막 그 뮤비가 떴을 때 막 환호하면서 뮤비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뜯어보고 하면서 막 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 행복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 노래 하나로 인해서.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이 나이의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거는 열정이 없을 것이다. 감정이 막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열정이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열정을 내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느끼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또 생동감 있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자신을 좀 살피고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인도 그런 말을 했었는데, 육체적으로 젊은 게 아니라 그런 열정,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청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의 열정이고 또 마찬가지의 사랑이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하고,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자연 포함, 그런 방탄소년단 포함, 그래서 뭔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싶어요.